원희 시기 어서 오십시오. 스픽쇼입니다. 이야, 이제 호흡 제대로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안녕히 계셨습니까? 수해에 큰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혹시 수해로 고통을 받는 분이 있다면 안부 여쭤보시고 또 도움을 드릴 일이 있으면 꼭 여러분들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는 이런 불행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들과 어떻게 손을 잡는지 또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는지는 정말 중요한 저는 덕목이라고 봅니다. 혹시 주위에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긴 분 있으면 진심으로 위로드리고요. 멀리서나마 말로 빨리 그런 고통이 해소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충청도에 이번에 피해가 많았는데 고향이 대전이시잖아요. 네. 혹시 부모님 계신 곳은 뭐 크게 관계가 대전 없었나요? 쪽은 괜찮았는데 네. 공주 이쪽이 비 피해가 굉장히 커가지고 네. 뭐 일가 친척 중에는 실제로 조금 뭐 아무튼 재산상의 피해도 입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아무쪼록 좀 피해 복구가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또 댓글 올려주고 계시고요. 시작하자마자 지금 300분이 네네네 300분 오셨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실방하신다는 언님, 그리고 관용너그로님, 안성민님, 그리고 완식이 화이팅이라고 진관웅님께서도 이렇게 올려주셨고 이진님 감사드립니다. 서태호님은 저희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비 피해 없으신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즐겁게 방송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할 말은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최홍규님, 5만 원. 5만 원이나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유. 시작부터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송하고 있는 이제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쉼없이 돌아가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뭐 실망, 뭐 훨씬 뛰어넘었죠. 분노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정말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야 됩니까? 잘 하라고 막 욕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요즘 뉴스 보기가 조금 그래요? 겁이 나고 기분이 좀 안 좋아집니다. 실제로 뉴스 보고 나면은 이 우울감을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고 여러분들 마음도 뭐 그러시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허망하게 돌아가신 벌써 이제 14분 돌아가신 걸로 집계가 되고 있고 뭐 그만해도 피해나 사상자만 포함해도 거의 약 100분에 포함되고 있는 이 재난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인데 매번 반복되고 게다가 대통령이나 실제 고위공직자들이 이 사태를 대하는 태도가 전 그리 진지하게 보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진관욱님께서는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관용너그로움님은 아유 지금 뭐 많지 않아 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10,000원 슈퍼챗 아유.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정성이 1억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너그로움님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민님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가 각자 알아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각자 도생의 시대. 그러니까요. 총리가 그래 이번에 수해가 예고되었을 때 지금 장마철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고했을 때 국민들이 놀랄 정도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번만큼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직접 나와서 얘기까지 했죠. 워딩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총리의 말이 오간데 없습니다. 무책하게 됐습니다. 뭐 대통령도 가용된 자원을 총동원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지만 막아지지도 않았고 막지도 못했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권위가 있고 총리가 권위가 있어야 공무원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사전에 준비하자면 이게 내일인데 이거 지금 이번에 내가 놓치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하지? 혹시 시키지 않은 일 괜히 했다가 내가 억울한 낭패 볼지도 모르는데 이런 분위기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몸으로 던져서 막는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큰 피해가 나면
그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공무원들도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대통령, 공직자 지금 눈에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거기다가 홍준표 시장 수해나자마자 아니 경북에서는 이미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대구에서는 설사 사망자가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위공직자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그 왜 쳤느냐고 따지는 국민한테 주말에 공무원들 골프 치는 거 자유지 그런 것 가지고 시비 거냐고 밥 먹고 할 일 없느냐는 식으로 저분이 대통령 후보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왜 이런 분들은 선거에 나와서 선출직 공직자가 될까요? 왜 하죠? 공무원을? 굳이? 왜 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본인 스스로야 당연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태평성대의 정말 좋은 호시절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공무원은 특히 선출직 공무원은 무한 책임을 가지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천병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모범적이고 좀 더 헌신적이고 좀 더 우리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그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데 더 철저하고 점검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고 저렇게 막 떠들면서 하니까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당연한 비판이고요. 국민들 안 그래도 수해 때문에 피해 입은 국민들의 그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다가오는 와중에 정치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진심은 아예 없고요. 형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너무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제가 뉴스의 한 장면을 저희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지금 딱 떠오르는 한 장면은 전남의 수해 현장에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그 이재민을 인터뷰를 하는데요. 수해 피해자분을 인터뷰를 하시는데 국가가 왜 있는 겁니까? 이런 재난 상황이 왔을 때 국민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말라고 우리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겁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다라면서 체육관에서 허망하게 그런 인터뷰를 하시는 거 보면서 저게 맞는 말씀이고 저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공감이라도 조금이라도 해준다면 지금 우리 공직자들의 이런 태도는 사실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것인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그런 정말 억울한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나 또는 선출된 고위공직자들 집권 여당에서 갖고 있는 기본 인식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원래 국가는 국민들이 필요하니까 국가를 둔 거지 왜 국가가 국민들의 삶 하나하나를 책임지냐고. 원래 인생사라는 것이 각자 도생 아니냐고. 네. 여러분 생명 여러분이 잘 지켜야 되고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지냐고. 아이고 잘못하셨군요. 원래 국가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네. 국가는 국민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니 국가가 책임지는 주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이런 억울한 볼멘 소리에 아이고 그렇습니까? 사고 나서 이래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억울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 일 큰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어제 보여준 저 쇼맨십 있지 않습니까? 네. 예방 안 해서 미안해 죽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아이고 내가 대통령인데요. 아이고 내가 총리인데요. 이거 미리 막아야 되는데 못 막아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사과하는 사람 없습니다. 왠지 압니까? 그 사과라고 표현하는 순간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건 쏙 피해가면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한테 가서 마치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 액션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민심을 달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예. 원희룡 장관 억울할 수도 있죠. 기자들하고 굳이 거기에 서서 도로에 서서 만나야 됩니까? 옆에서 비켜라 지나가라 이러면 잠깐 나와서 본인이 좀 정리하고 가든지 그 장면 저도 봤지 않습니까? 예.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제대로 대응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가서 기자들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자, 장관이 내렸어요. 기자들이 뛰어올 거 아닙니까? 기자들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현장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까? 장관이 진심으로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한다면 그 수해 현장에서
여러 사람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던 그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자가 오든 오지 않든 현장으로 바로 뛰어가야 되지. 기자가 와서 질문하니까 그 대답을 한다고 서는 그 행위가 맞냐고요. 국민이 우선이면 그게 맞냐고요.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왜 차량 진입을 하는데 막았느냐 아니냐 하니까 그게 아니었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바람에 본인은 인지를 못했고 짧게 대답을 해주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게 진심입니까?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장관이 목숨을 잃은 그 국민이 사고를 당했던 현장에 가서 기자가 달려오더라도 그 앞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사고 현장에 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비통한 심정으로 내 이 잘못을 어떻게 하지? 내가 국가를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뭔가 사전 조치를 못했지 장탄식을 하면서 스스로 가슴을 두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오바입니까? 아닙니다. 비정상입니까? 아닙니다. 이 고위공직자들의 해명이라는 게 정말 국민들에게 정말 짜증 지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이제 분노를 일으키는 사회일 수밖에 없는 게 매번 하는 이런 해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보잖아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짧게 하자라는 그 말이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취재진한테 했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뭐 본질이 달라집니까? 취재진들한테 그럼 인터뷰는 짧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 그 상황을 비판하는 그 내용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왜 예방을 못했느냐고 하는 상식적인 질문에 그렇게 할 거고요.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국가란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집권 여당이 하는 작태를 보면요. 저 사람 분명히 좌파일 거야. 저 사람 분명히 참. 민주당 지지자일 거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카메라 한번 들이댔으니까 자, 지가 국가란 역할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지금 778분이 지금 이제 들어와 800분이 다 됐습니다. 계신데 제가 좌파여서 지금 이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민주당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미치도록 사랑해서 국힘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보입니까? 저는 투표장에 가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결할 뿐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내 뜻이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우리가 균형감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인지 과도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근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준엄하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인지 그 근거는 상식인지 그리고 염치는 있는지 기본적으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기준 아닙니까? 정말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답답하기 짝이 없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을 여러분들 곧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최홍규님 그냥 화만침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진용님 그리고 공정망님께서는 뭐라도 기대하기 어렵다. 무정부 상태다. 핑크볼님 적극적으로 저희 스픽스를 지원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진용님 그리고 아르다님 아르다님은 늘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들어와서 좋은 걸 올려주셔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 총선에서 확실히 심판하자 이런 의견 주셨고요. 우국중년님도 들어오셨습니다. 호시우행님도 수해 모금을 정부에서 주도하기 전에 고속도로 건과 명품 쇼핑 관련 건은 해명을 해야 할 거다 이런 댓글도 주셨고 지금 사실 설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이제 제쳐놓고 그렇죠. 저희들 수혜가 일단 우선적이고 이분들의 이제 고통과 상처를 함께 나누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게 일어났던 일이 없어집니까? 쇼핑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반드시 다루어서 시시비비 가려야 하고요.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 잘하는 것도 한 게 있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권 카르텔 말씀하시려고 하죠. 이권 카르텔 문제 있고요. 이 문제도 반드시 우리가 뭐가 이권 카르텔의 본질인지 따져볼 거고요. 제가 오늘 오후 방송을 또 신문을 보면서 느꼈던 가장 충격적인 거는
그 오송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잖아요. 네. 오늘부터 이제 수사를 시작하죠. 네네네. 특수본을 만들어서 거기에 왜 그 지하차도에 물이 차는데 아무런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수사를 먼저 합니다. 이것도 순서가 맞습니까, 여러분? 수사를 먼저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 대한 수습도 있고 또 다른 현장이 계속 지금 수해로 국민들이 엄청난 공포에서 지금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모르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특별수사본부 만들어서 어느 놈이 잘못했는지 잡아내자. 이거 지금 보여주자고 하는 게 이게 순서상 맞습니까? 야, 수해를 당하신 고인들의 진짜 명복을 빌면서도 하계장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 동원해가지고 그때 잘못한 놈 누군지 지금 찾아내는 수사부터 한다고 하니 며칠 전에 김종대 전 의원이 그냥 레파토리 정해졌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참사 때 이미 한번 겪어봤던 일이기 때문에 또 답습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뭐. 그래 놓고 더 빨리 수사도 할 거래. 진짜 수사를 먼저 시작해요. 이게 지금 사고 수습이 문제예요. 수사가 문제예요. 왜 이러세요? 정말 이렇게 정말 국민들의 그러면은 이제 수사하면 그 잘못한 사람 찾아서 처벌하는 것으로 정권과 장관과 대통령의 책임은 없어지네.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잖아요. 아 정말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대통령 특갈비, 검찰 특갈비, 이권 카르텔 정말 이런 거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는 의견 주시고 계시고요. 마음 하나님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진심 어린 위로와 피해 복구다 이런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원정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정부의 이 정부의 대응을 예측하게 되어버린 내 자신이 슬퍼집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저는 예측하지 못했던 장면이 오늘 있었다니까요. 그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서 수해 복구 재정에 투입하겠다. 제가 이거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걸로 엮는지도 모르겠고. 하계장터님 수해를 당하신 야.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저희들께 이렇게 특별히 슈퍼챗을 보내주시는 분들의 슈퍼챗은 저희들이 수해 성금으로 다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하고 우리 저 수해 성금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는 우리 담당 PD가 예. 챙겨보기로 하고 오늘 주신 이런 좀 귀한 지원금은 이제 수해 성금을 일단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자가 942명이시고요. 슈퍼챗이 벌써 12만 원 들어왔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그 피해를 당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1.1액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독자가 43만 3,164명부터 출발했는데요. 우리 방송 시작한 지가 한 20분 정도 됐습니까? 네. 43만 3,215명으로 늘어서 한 50명 정도, 51명 정도가 이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참 험한 시기고 또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매일 1,000몇백 명씩 또 주말에는 2,000명, 3,0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저희 서픽서를 지지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신 덕분인데 잊지 않고 저희들이 반드시 여러분들께 좋은 프로그램으로 꼭 보답을 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또 이 순간에도 핑크볼님께서 만 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J님께서는 때려잡는데 혈안이 되겠네. 이러니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지. 그렇죠.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죠. 실제로 공무원들이 안 움직여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요. 안 일어나기를 막연하게 인디언 기우제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현실이고요. 이 정부에서 이렇게 몰상식한 방식으로 공무원들을 예.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따라줄 것이냐, 공무원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따라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클로저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0원 슈퍼챗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성전님 스픽서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호시우행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필성27님은 공무원은 압색하고 수사하면 손은 누가 키우나. 정확한 진단이시네요.
공무원도 더더욱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윤석열 정권 총체적 난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대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참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홍보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고. 예. 수해 현장을 찾아간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산에서부터 쏠려서 내려온 거구만.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좀 무너져 갖고 민가를 좀 덮치면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몇백 톤짜리 이런 바위가 막 산에서 굴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걸 아니 제가 저거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좀 뭐 무너져가지고 민가를 좀 덮친 모양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뒤에 있는 돌들이 굴러와가지고 무너져서 민가를 덮칠 줄은 생각을 못했다. 어이가 없다. 이런 대통령을 현장에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합니까? 그럼 옆에서 누가 보고를 안 해줍니까? 모르고 왔습니까 현장에? 아니 이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제가 정치평론 한 10년 넘게 했는데요. 대통령이 아니고 평론가인 것 같아요. 수해 현장에서 몸을 피해서 집을 잃어버린 시민을 만나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이야기, 국민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이거 막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국가가 이럴 때 필요한 건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한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가 책임을 통감하고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전반부에 있는 말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대통령은 내가 알기로는 그냥 흙더미가 내려와서 집을 덮친 줄 알았는데 저렇게 큰 바위 덩어리가 내려온 줄 정말 몰랐다. 어이가 없다 그러잖아요. 어이가 없다는 것은 내가 상대가 겪고 있는 고통 앞에서 네가 진짜 그런 일을 겪었다니 참 어이가 없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분이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관점, 시선, 생각 그리고 상대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는 방식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공감 능력이 제로인 것 아닌가요? 첫 번째 언니님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어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부끄럽습니다. 김서연님. 그리고 고못으로 진짜 더 뭐 어떻게 맞아야 정신을 차릴까? 올리버님. 그리고 시인의 말씀처럼 죄송하다는 말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아이고 나라를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못 지켜줘서 죄송합니다. 이 말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카롱님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처근하다. 이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저희 현장에서 국민들 앞에서 정치 평론하듯이 남 이야기 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대통령은 우리의 국부라고 애드에 칭송하기도 했고 예. 대통령의 영부인은 국모로서 그래서 대통령의 24시간은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당신에게는 자유가 없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이 가지고 있는 그 엄중함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통령이 내일처럼 챙겨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대통령 뽑은 거 아닙니까? 정말 민경욱님은 독재인데 죄송 못하지. 그리고 참비료님은 태양광 때려잡는다 외치더니 그리고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진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서정식님은 참 답답합니다. 제 친구도 수해 당해서 속상하다면서 10,000원 또 후원을 해주셨고 내일도님께서 수해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또 10,000원 후원해 주셨고 시인님께서도 아까 말씀 주시면서 15,000원 후원을 해주셨고요. 저는 고위공직자도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무능할 수 있고 어떤 분야에선 무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집권 2년 차이기도 하고요. 지금 참사를 겪는 게 대통령으로서 지금 첫 번째도 아니거니와 이런 태도를 보고 나서 이거는 무능력, 무지를 넘어서 인격적으로도 인성적으로도 절대적으로 어떤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려는
기본적인 소양과 태도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다. 우국중년님, 작년 수해 때도 이재민 울고 있는데 뭐 퇴근길에 퇴근길. 그뭐 점점점 하겠습니다. 차마 제가 읽기가 좀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봄날리 말씀처럼 제3자다. 아 그쵸. 예. 예. 토마토님 말씀 국모라는 표현은 권위주의적 말 같아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대통령의 부인을 이렇게 불렀던 적도 있었다고요. 유경수 여사 시절 이럴 때는 그렇게 또 포장이 되기도 했는데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국가 전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말 다 지는 자리가 대통령이었다. 영부인은 사실 말도 꺼내기 싫습니다. 영부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좀 불편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마카롱님 말씀, 측은지심이 있어야 인간이죠. 박미경님 총체적 난국이다. 자, 이런 참사는 대명천지 말씀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표현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속보라고 우리 JGL님, 그러니까 리 JG님께서는 무정부도 정부다 이렇게 했다면서 패러디해 주셨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실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겠죠? 그런 거 같은데. 예. 그리고 실제 이 무정부라는 단어가 지금 SNS 상에 굉장히 많이 해시태그로 다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준엄하게 국민들의 꾸지람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글쎄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상식 정어리 때님께서 며칠 전 월급날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떼고 나니 정말 바닥이네요. 죄송합니다. 작은 마음이나마 보태봅니다. 스픽스는 저의 힘이고 희망입니다. 다음 달에는 더 함께 할게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다음 달에는 조금 저축하시고요. 다른 데 쓰시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경제 생활은 하셔야 되니까 저희들 이렇게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상식 정어리 때님의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윤석열 대통령의 수해 현장 싱크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산에서부터 쏠려서 들어오고만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좀 무너져갖고 인간을 좀 도충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겠지. 이렇게 몇백 톤짜리 이런 바위가 막 산에서 굴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걸. 근데 대통령 그 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슬퍼합니까, 마음 아파합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말투, 그 다음에 표정 이런 데 좀 느껴져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그러니까 각자 기본적으로 판단합시다. 각자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 말투 중에 이것이 내려오는구만. 저 충청도 분한테 좀 여쭤볼게요. 충청도 분이잖아요. 저분이 본향이. 내려오는구만 이거는 말을 높이는 거예요, 말을 낮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무원이 옆에 있었어요. 이렇게 돌이 굴러 내려오는구만. 이렇게 하면 말 낮추는 거죠. 높임말 충청도 사람 그 말 높여요? 아, 이거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내려오는구만. 박영식 부모님한테 가서 내가 서울 살고 있는 경상도 사람인데 저기서 바위 덩어리가 내려왔는구만 이러면 말을 놓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하대하는 거죠. 네. 수해 현장 가서 대통령이 말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공무원이면 이게 내려왔는 모양이지요.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말하면 문제 생기나? 말하면 막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느낌도 오긴 한데 네네. 어떻게 저 대통령의 장면과 모습이 정말 국민들이 안고 있는 지금 슬픔 또 현장의 그 참상들을 반영하고 있는 멘트냐, 표정이냐, 말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뭐 일상적이고 다양성의 하나로서 인정해야 된다면 인정하겠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태원 참사 때도 그때 현장을 찾아간 대통령의 모습이 화제가 됐던 이유가 뭐랄까요? 뭐 어떤 슬픔을 공감하기보다는 어떤 여기서 뭐 뇌진탕이라는 단어를 썼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한 채
현장에 와서 쓸데없는 말을 한 다음에 국민들의 짜증만 높였다라는 점.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뭐 반말뿐만이 아니라 뭐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나 다른 데서 대변하는 쪽에서는 위로의 메시지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위로보다는 기타 다른 발언들이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태도로 읽혀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라이님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장님 그런 건 하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충청도 토박이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 그렇어요? 하는구만 이 말은 이제 그렇다고 우리 에라이님이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윤석열은 변하지 않습니다. 8번 남았습니다. 몸조심 하세요들. 더 끔찍한 아이고 김수현님 이런 말 좀 하니까 정말 겁납니다. 천공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 모양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뭐 대형 참사 계속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모양인데 아,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군요.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동조도 하기도 어렵지만 예. 그런 일이 일단 일어나서는 어찌됐든 안 된다.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건 진짜 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글도 올라오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분은 도대체 노력이 없습니다. 책임감 1도 없고 예, 저 김루나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런 이제 수해 참사 상황에서도 우리 지금 너무 비판을 많이 해서 말을 꺼내기 어려운 분이 한 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분도 자치단체장이시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이 비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고 경북, 대구 역시도 뭐 대구에서도 사실 한 분이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 돌아가신 보도도 보니까 본인들은 뭐 펜스를 잘 쳐놨는데 그분이 그 펜스를 넘어가서 사망한 것이다 뭐 이런 해명을 또 했다고 하니 아무튼 고위공직자로서는 태도가 부족한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개인 활동을 주말에 한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골프를 친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당당하게 파워 당당하게 변명을 하는 모습을 함께 만나보시죠. 그거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그걸 갖다가 뭘 터집 잡았다고 볼 때처럼 던져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지 내가 모르겠네. 그러면 15일날에 아는 대차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예? 이제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 기자분들은 주말에 그럼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옵니까? 야, 참 할 말 사퇴하세요 많다. 그냥. 할 말 많이 참. 그냥 그만두세요. 이렇게 할 거면 그만두십시오. 홍 시장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다 따질 게 있는 말이에요. 그 버릴 게 없네.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오늘 방송 4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엇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마지막 것부터 따져볼까요? 주말에 기자들은 부르면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옵니다. 또 뭐 따져볼까요? 자, 제가 주말에 만약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네. 대구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경북에 저 모양 적골이 났는데 골프를 쳤다. 그래도 홍 시장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는 아니 주말에 골프 칠 수 있지 왜 그런 거가 문제 삼아. 자 김기현 당대표가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네. 골프를 쳤다. 좀 더 가봅시다. 서울시장이 그렇게 했다. 아니면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했다. 그만둬야죠. 당장 그만둬야죠. 근데 설마 내가 이런 비유를 하면 안 되죠. 왜요? 어떤 대통령께서? 예. 대통령께서 하지 않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그거는 또 대통령이시니까. 그럼 대통령은 하면 안 되는데 대구시장은 해도 돼요? 같은 공무원이니까 그 논리대로 따지면 대통령도 주말에 자유시간 보장받아서 골프 칠 수 있죠. 그 논리라면. 그래서 홍준표 시장의 첫 번째 논리라면. 내가 따지는 건 홍준표 시장이 국민 정서나 일반인의 이해 상식 그리고 골프라는 운동이 가지는 특성, 특징 배제하고 네. 저 일을 본인 아닌 다른 정치인이 했을 경우에 똑같이 하겠느냐고요. 저런 발언을. 달리 얘기하겠죠. 자, 첫 번째 내가 지적사항은 그겁니다. 제가 한 5개쯤 있는데 저는 한 10개 있습니다. 재밌는 것만 가지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봤을 때 뭐가 제일
저 아까 인터뷰 장면 중에서. 자,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면 네. 홍 시장의 저 인터뷰 장면 한번 보시면서 조목조목 따져서 갈 때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지 우리 담당 기술 감독님 한 번만 더 싱크 한번 돌려주세요. 그거 토요일 일요일 그 주말에 그걸 갖다가 뭘 터지 잡았다고 볼 때처럼 던져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지 내가 모르겠네. 그러면 15일 날은 아는 대차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 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예? 이제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 기자분들은 주말에 그럼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옵니까? 다시 봐도 참.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네요, 진짜. 아니, 기자들이, 저는 이제 어쨌든 언론인 출신이니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기자들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질문을 하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15일에 골프를 치신 게 비상식적이니까 상식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질문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한테 3.1절에 골프 쳤다고 물러나라고 항의하셔가지고 이틀 만에 이해찬 총리가 물러나신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은 논리라면 3.1절도 휴일입니다. 빨간 날이지요. 자유롭게 그 개인 활동 했다고 그럼 칩시다. 그럼 이해찬 총리는 왜 물러나라고 한 겁니까? 같은 논리라면 본인도 물러나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 질문도 이제 기자가 곧 하지 않겠나 싶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홍준표 시장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이번에 이 보도가 스픽스 대구! 전국 최초로 어떤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스픽스 대구! 예. 오늘 그 지상파 방송, 라디오 방송 이런 데서 이제 최초 보도를 스픽스 대구가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인용이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우리 오늘 담당 아니고 오늘 이 프로그램 담당 아닌 다른 PD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인용이 되고 있어서 아 스픽스 대구가 특종을 하나 했구나 큰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 그 자체가 특종이어서 좋은 것보다는 음. 홍 시장이 저렇게 이제 하고 있는 행위가 예. 정말 수해가 그렇게 나 있고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도 굳이 고위공직자로서 저런 처신을 했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안타까웠고요. 제가 조금 불편하지만 얘기 좀 더 해드리면요. 저 보도가 나고 나서 홍 시장이 주말에 골프 치는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또 특정한 언론이 보도하고 시민단체가 뭐 이렇게 성명 내는 것 민주당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과도하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아마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렇게 했는 모양입니다. 예. 그걸 똑같이 받아서 골프 친 것은 보도 안 하고 지역 언론이요. 예. 지역 언론사들이 음. 홍 시장이 하는 멘트만 가지고 예. 그대로 그냥 보도를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예. 아. 그랬는데 이제 저 보도 이후에 이거를 연합뉴스든 SBS든 뭐 MBN도 아주 신속하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갔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조금 전에 홍 시장의 발언 보셨겠지만 저기에 대해서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예. 기자들한테 눈높이를 좀 맞춰서 질문하라고 하는 것은 기자들을 얼마나 낮춰서 보는 겁니까? 물론 저도 기자 출신이고 본인도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그렇게 뭐 욕들어도 싼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 욕들어도 싼 측면이 있다고 해서 저 욕을 들을 끈은 아니지. 예. 왜냐면 그 욕하는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 언론이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하라고 하느냐. 그리고 골프 좀 쳤으니 벌떼처럼 달려들었어. 그러면 갑자기 이제 눈높이 맞추고 못 맞추고 벌떼라면 벌떼처럼 예. 그 벌떼처럼의 대상이 누구예요? 기자들, 국민들? 기자,
언론, 시민단체 음. 저 이런 데서 이제 보도했다. 근데 국민까지는 아닌 것 같고 벌떼처럼 덤볐다. 근데 오늘 왜 김기현 당대표는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막 나서서 난립니까? 진상조사 하라고 하면 이제 그분도 벌떼처럼 이제 나서는데 동참한 사람이네. 그리고 김병민 최고위원 있죠. 예. 이분도 굉장히 말이 좀 점잖았어. 보통 좀 그냥 사족 다 치우고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하라 이런 주문을 평소에 받는 분 아니에요. 예. 애둘러서 표현을 잘하는 분이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네. 국민의힘 지금 최고위원하고 계시죠. 예. 선출직 최고위원이에요. 그렇죠. 예. 이분이 홍 시장한테 오늘 저격을 했어요. 오. 아예 대놓고 저격을 했거든요. 들어볼까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김병민 최고위원이 어떤 말을 했는지 홍 시장에 대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해로 전 국민적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 골프장을 찾는 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닙니다. 자, 오늘 김병민 최고위원이 했던 말은 이제 홍 시장에게 거꾸로 질문을 하면 저 질문이 눈높이에 맞는 문제 제기냐. 두 번째,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홍 시장을 저격하는데 저분도 벌떼와 같은 부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 나오진 않았지만 홍 시장이 더 충격적인 발언을 하죠.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다고 사과를 할 사람처럼 보이나? 아이고 크게 웃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런다고 사과를 할 것처럼 보이냐? 이렇게 하면서 홍준표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비슷한투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에 있습니까? 우리 준비한 게 있어요? 페이스북은 이제 올려주시는데 그거 거기에도 말고 그 내용이 실제로 멘트로 내가 이른다고 사과를 할 홍준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사안을 착오하고 있고요.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본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지금 욕하잖아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그 수해 난 날 토요일 날 그 골프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대구시장인데 본인이 대전시장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경남도지사예요. 수해가 났어요. 그날 그러면은 원래 약속이 돼 있었다 치고 골프장에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저쪽에 사태가 심각합니다. 참모가 말리든지 본인이 그렇게 하든지 왜 공은 5홀 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18홀 중에 왜 그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그냥 도망가듯이 갔어요. 그건 또 뭐냐고. 눈치는 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거 아니에요. 홍 시장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이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적극적으로 인사를 받지 않고 예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예 홍준표 공치러 왔는데 여러분도 왔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죠. 그 관용차 안 타고 갔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지금 관용차 타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 뭐 이것저것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홍준표 사과할 것 같냐고요? 스스로 반문을 해버립니다. 국민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국민은 억울해가 죽겠는데. 이 상황에서 사과를 한다는 건 정치 경험이 많은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지층마저 잃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과하지 않겠죠. 지금 사과하면 기존에 홍준표 시장을 좋아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사과를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뭐 공직자 금지 규정을 운운하면서 그게 어느 시대 금지 규정이냐, 골프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냐. 우리가 규정이 다 일일이 있어가지고 정치인들의 행위를 비판해 왔습니까? 법적으로 규정에 나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정치적으로,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뭐 그만해야죠. 정치 자체를 그만하십시오.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
똑똑하신 게 크루시아님하고요. 그리고 우국중년님, 김병민의 저 발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주셨는데 아유 뭐 의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 실드 치고 비난 분산하려고 홍 시장을 비판한 것이겠죠 이렇게 하셨고요. 크루시아님은 김병민 씨는 선택적 지적을 하네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홍 시장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김기현 당대표가 홍 시장과 약간의 앙숙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오락건이 걸렸구나. 음. 옳다구나 걸렸구나 그래서 막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김병민 최고위원의 저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어떤 사람이 옳든 그렇든 우리가 예단과 편견을 가지지 않고 국민의 상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비판하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정치적 의도가 있든 없든 우리는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것이 스픽스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김병민 최고위원의 그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김병민 최고가 홍준표 시장을 저격하는 장면 한 번 더 보시면서 그 속뜻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십시오.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해로 전 국민적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 골프장을 찾는 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닙니다. 사랑이님. 우리 참 사랑이님이 대단하신데요. 읽어드리시죠. 사랑이님께서 촌철 살인 같은 댓글을 주셨습니다. 병민아, 그런 말을 김건희에게,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해봐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왜요? 저런 정도 용기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저거는 이제 너무나 상식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뭐, 또 지적해야 될 내용을 지적해서 예. 국힘이 한통속이구나 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해갈 수 있는 아주 시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비판할 수 있고 또 비판을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보면 김병민 최고위원이 할 말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예. 김건희 여사의 예.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저렇게 발언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일단 드린 말씀은 없고요. 핑크볼님께서 지금 저한테 딱 읽기 좋은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좋아요가 300명밖에 안 됐는데 말이 되냐고요. 지금 1,800명이 지금 넘게 보고 있는데 지금 본 클립에 빨리 나가서 엄지 보시면서 좋아요 좀 엄지. 눌러주십시오. 네, 지금 엄지. 300명으로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순간부터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과연 몇 명이 올라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찌됐든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만 김병민 최고가 이렇게 상식적인 비판을 홍준표 시장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이날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해외 순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엄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선택적인 비판에 불과하다라고 저도 이제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하나 더. 지금 홍준표 시장이 골프를 치러 갔을 때 관용차를 탔냐 아니냐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취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인데 네. 재밌는 거는 SBS가 단독 보도한 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지난주에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뉴욕 현지에서 딸을 만나느라고 자녀를 만날 때 사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SBS 단독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도가 된 게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용차와 관련해서는 홍준표 시장이 만약에 관용차를 썼다면 둘 다 똑같은 인간인 거고요. 쓰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 홍준표 시장은 김기현 대표한테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상황이 좀 재밌게 돌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사실 확인이 필요한 장면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좋아요가 300 몇십 건밖에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1000건이 넘어 있었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눌러주셔가지고 1200명 돌파했다는 나무님의 감사합니다. 소식 다른 분들 아이고 이렇게 많이 또 좋아요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재
동시 접속으로 저희들과 함께 방송을 나누고 있는 분이 무려 1842분의 정말 스픽스를 열렬하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대한민국 그리고 해외 동포 1842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여전히 구독을 하고 있지 않다면 구독,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요. 또 혹시 옆에 권유할 만한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지도록 여러분들이 홍보의 전사, 국민 정어리 때가 되어주시면 저도 덩치 큰 정어리 한 마리로서 여러분들과 항상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슈퍼챗도 지금 무려 20만 원이 들어왔고 아까 약속드린 대로 오늘 들어온 슈퍼챗은 저희들이 내일이든 모레든 어쨌든 바로 예. 수혜성금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의봉님께서는 올해 100만 가겠다. 그리고 스픽스 좋아요. 비봉사님은 정계환 박영식 좋아요.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즘 무엇보다도 제가 이장 복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네. 이장 복장 이제 딱 내 몸에 붙었대요. 이 옷이. 네. 그러니까 생김새는 거의 뭐 타고난 보수. 복장은 이장님. 말하는 거 보면 색깔이 애매모호하다. 뭐 이런 것인데 저는 국민 상식파, 국민 정어리파 이런 쪽으로 제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구독자 수가 지금 방송 시작 전보다요 무려 120명 정도가 지금 늘어나서 사실 놀랄 정도로 구독자 수가 많이 는다는 거 느끼시죠? 아, 그럼요. 물론 오늘 이 방송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저희들 콘텐츠 프로그램이 일조회수가 지금 보니까 100만 회가 매일 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스픽스라도 있어야 한다 이런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사랑이 뒷받침되어서 이렇게 구독자 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스픽스 쿠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는데. 그래요? 지금 뭐 이미 저희가 얘기를 하기 전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쿠키 글래머 홍보 제대로 선크림, 한번 해볼까요? 쿠키 얘기해주시고 또 우리 혈당 타파님께서는 드시고 싶은데 못 드신다고 뭐 그런 댓글도 주셨는데요. 말씀 나온 김에 저희가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스픽스 띄고 광화문 살롱 네이버에 검색하시거나 더보기 링크를 저희가 띄워드릴 텐데 그쪽으로 영상 클립 위에 있는 더보기 링크로 들어오셔서 구매하셔도 되는데요. 할인 특가 3만 원에 모시고 있고요. 이렇게 예쁜 박스로 포장해서 여러분들께 선물 세트로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들어서 배송해드리고 있고요. 실제 저도 먹어봤고 여기 스픽스 출연자를 다 먹어봤고 제가 이번에 주말에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처가 식구들께서 이거 쿠키를 먹어보고 나서 너무너무 맛있다고. 쿠키 한번 자막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오른쪽에. 예, 나오네요. 저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하나하나 맛보실 수 있는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일 오후 2시 이전까지 주문해 주시면 이 길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원영님께서 저 오늘 받았어요라고 했는데 하나 드셔보셨으면 그 드신 그 후기 좀 잠깐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의봉님은 맛있겠다 이렇게 하셨고 상식 정어리 때님 저는 이미 먹어봤종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맛이 어땠는지 같이 좀 올려주시고 혹시 저희들 쿠키 드셔보신 분 맛 후기 좀 올려주시면 일부러 제 얼굴 보고 좋게 쓰실 필요 없고요. 아니면 아니다 맞다 진심 어린 그쵸. 글을 올려주시면 좋겠고 본인도 먹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심으로 뭐 제가 정기한 평가 옆에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요즘 시쳇말로 내돈내산 네. 해도 될 정도로 주변 소중한 지인분들께 먹을거리 선물로는 굉장히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 대화 중에도 대명천지님께서는 스픽스가 시청자와 소통을 해주시니 엄청 좋습니다. 댓글도 읽어주시고요. 대명천지 화이팅! 파이팅! 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르나님 추석 명절 선물 세트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격려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우기님께서는 동생이 메릴랜드에 사시고 한 분은 또 펜실베니아에 있다. 한우기님이 미국에 계신 분은 아니고 근데 동생 두 분이 이제 메릴랜드하고 펜실베니아 이렇게 계시군요. 그리고 심원정님은 맛있더라고요. 선물하려고 2개 구입했네요라고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파토우님 쿠키는 맛있습디다. 맛있습디다라는 말 뜻 알죠? 맛있습니다. 맛있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전해줍니다. 이 간접합을 맛있습디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해 주셨고요. 자, 마음 하나님 맞아요. 스픽스 소통 방송. 그리고 최홍기우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두 분과 스픽스 스태프분들께 감사합니다. 왜 혀가 이렇게 계속 꼬이지? 댓글 읽을 때마다 항상 꼬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이거는 읽어야 이제 되니까 빨리빨리 당연히. 읽어야 되는 그런 예, 거야? 그럼요. 내가 아나운서 출신이 아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누구나 꼬입니다. 저 폰에 보니까 백운기 저기 앵커님도 꼬이시던데요. 뭐 다 꼬이게 이게 됩니다. 그렇구나. 준비한 발언이 아니고 올라오는 걸 실제로 읽어주면 이걸 실수 없이 하는 것은 굉장히 그렇구나. 네. 심은정님은 광화문 살롱에 커피도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은희님 유기농 밀가루 천연버터 등 재료가 좋아서 그런지 정말 건강하고 맛있었어요. 첫 번째 은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상식 정어리 때님께서 어떻게 해 이거? 잔인하게 혀를 다림질하시라고. 그리고 핑크볼님은 혀 꼬일 때는 레드불이라고 하는데 레드불이 뭐지? 레드불이 그 카페인 드링크라고 해가지고 예, 그 드시면은 각성 효과가 막 몸에서 일어납니다. 예. 아주 유명한 음료죠. 아이고 김종신님이 정확하게 읽으셨네요. 마산 사람 다 발음이 그래요. 이해합니다. 이래. 제가 마산 출신인 거 알고 계시네요. 제가 경남 마산 출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어리가 모이면 거대한 상어도 두렵지 않다. 필승 27님 댓글 감사드리고요. 자, 어찌됐든 오늘 우리 유기농 쿠키 세트가 실제로 자신 있게 권하고요. 또 공개하면 하죠 뭐. 네. 실제로 스픽스가 직영하는 우리 광화문 살롱 유기농 베이커리 카페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약간 더 많은 사업을 스픽스가 하고 있는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송에 필요한 군 자금을 자체 사업을 통해서 조달해보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참 지금 갑자기 이게 슈퍼챗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0만 원을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오호님 감사드립니다. 난생 처음 슈퍼챗이라는 걸 해봅니다. 30대 청년이시라고 하시면서 작지만 수혜로 힘드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전달되길 바라며 상식적인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작은 금액도 아니고요. 뭐 마음이 너무 이제 좋은 마음이셔서 저희가 잘 수혜민 여러분들께 좀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시청자들의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실제로 한 10% 이내인데 적죠, 네, 적죠.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슈퍼챗까지 올려주셔서 이게 우리 수혜로 피해받은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신님, 왜 이리 꼬여 정말 김종신님 마산이라 늘 시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은 문상돌님께서는 제가 이장이 대구 사람인 줄 알고 여태 고향 분인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고향을 대구라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산 지가 이미 20살 때부터 살았으니까 35년 이상 대구에서 살았고요. 그 앞에 20년 정도를 제가 경남 마산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대구 출신이다 이렇게 하는 게 편할 때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 이중 국적처럼 이중 고향팔이는 하지 않고요. 어쨌든 어릴 때는 경남 마산에서 살았고요. 또 대학 이후에는 이제 대구에서 살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원정님은 혀는 한번 꼬이면 계속 꼬여요. 맞습니다. 뭐 맞는 신경 쓰지 말씀이에요. 마세요. 실제 많이 꼬이죠. 심은정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말이 필승 27 올해 100 찢읍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두 분 정말 구독자 100명, 100만 명, 100만 명 100만 명을 이제 찢어버리자. 그 이상 가자 이제 이런 표현이신 것 같고. 지금 섬나라에서 이장님 일본에서 응원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춘석쿠 키무님 김춘석 선생님이시군요. 혹시 맞으면 맞다고 좀 올려주십시오. 김춘숙님 가타카나 히라가나 요거 읽으실 수 있는 거구나. 히라가나를 제가 읽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올님께서는 전 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루저님, LOSA는 루저라고 읽어야 돼요. 루저 맞죠? LOSE. 네, 루즈님. 예, 격하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지금 이름님께서는 저도 마산에서 30년, 지금은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다. 저거 비슷하게 살고 계시네요. 예, 저는 지금도 주말이면 대구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님께서는 오늘 소픽스 쏙 시원했고 한편으로 유쾌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시원했고라는 말은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간다는 걸 미리 알고 지금 올려주시는 건가? 아 우리 PD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것이 다 돼간다 이렇게 하니까요.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주순도님 스픽스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진용님 편견 없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네네. 수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총체적 난국 상태에 빠졌는데 네. 수해를 밟고 양평 게이트를 묶고 음, 그 다음에 명품 쇼핑을 숨기고 숨기고. 그대로 지나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이게 시작이다. 그래서 정권의 총체적 난국상이 결국 정권의 낭떠러지 행을 부를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방송하다가 약간 발음이 중단됐던 적이 있었죠. 네. 제가 이 방송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이 스튜디오 바깥이 다 개방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시창이라고 합니다. 창문으로 안을 볼 수 있거든요. 큰 창입니다. 저희한테 통창이는. 엄지척 이러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너댓분이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스튜디오 바깥에서. 깜짝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내가 화면을 보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중간에 말이 잠깐 끊겼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가셨습니다. 자 아이고. 와서 봐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예. 혹시 여러분도 언젠가 우리 스픽스 스튜디오 견학하고 싶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오시면 방송하는 장면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때로는 저희들이 좀 실수를 하기도 하죠. 어떤 실수냐. 오늘도 오후 4시 30분에 생방송 좀 진행하다가 예. 중간에 갑자기 전체적으로 이게 다운이 되는 바람에 프로그램이 한 1분 정도 중단됐다가 다시 살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들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좋은 방송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대명천지님께서는 대구 달서구에 사신다고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나라냐님은 울산 동구 방어진에서 일단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식 정어리떼님은 울산에 꼭 가고 싶다고 하셨으니 여러분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만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리고 요분 꼭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달러를 후원해 주셨거든요.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2달러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그 아나운서의 정통 멘트로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좋은 아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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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멘. 네, 아멘. 저는 가톨릭 신자니까 저도 이렇게 성호 먹고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아멘. 봉구단님께서는 오늘 오연주 그 이후 정의당 정치연구소 소장님 모셔서 이제 방송 토론을 했는데 그게 좀 불편하셨던 모양입니다. 봉구단님 다양한 의견 받았어요. 우리가 진보주의자로 사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상식주의자로 사는 것이 중요하냐 이런 질문 늘 제가 던지면서 살고 있고요. 봉구단님께 하나 부탁드리면요. 정말로 우리가 좋은 세상은 진보가 집권하는 세상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이 진보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공존하고 다만 그 생각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누군가로부터 평가받고 또 혹시 갈등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개선안을 찾고 그것이 안 되면 각자 국민으로부터 또 평가받으면서 역사는 조금씩 진보하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정권의 행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가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우리는 매일같이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진보를 위한 것이다. 민주당을 위한 것이다. 또는 특정한 정파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한 번 더 확실히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니까 어쨌든 좀 공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일단 우리 시기평론가의 의견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마지막에 좀 더 뜨겁게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슈로 덮기 위한 하나의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반카르텔 보조금을 뭐 이제 수혜 피해자 여러분들께 되돌려주겠다라는 식의 그런 반응인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뭐 기존에 있었던 의혹에 대한 납득이 되는 해명, 설명 이런 것들은 뒤따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아까 홍준표 시장의 사례를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집권 여당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낮은 자세를 보여준다면 기존에 있던 지지층도 상당 부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건 대부분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 차원에서라도 양평 고속도로 건 그리고 명품 쇼핑 관련 건 이런 수혜권 특히 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고 아마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카르텔 기조로 가고요. 나머지 하나는 기존 수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엄단하겠다. 이런 고삐를 죄무로 인해서 그냥 돌려버리는 거죠, 시각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저 일단 전망이 되는데 사과하겠습니까? 저도 사과는 안 할 것 같아요. 사과하지 않고요. 이제 결국 국민들의 평가 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이번에 양평 게이트가 터지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설마 정권을 잡고 나서 그 일을 했겠느냐. 근데 이게 정권을 잡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이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에서 오는 국민들의 실망감은 실제로 실망을 넘어서 절망 수준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토 해외 순방 한번 보십시오. 거기 우크라이나까지 가는 이 문제도 복잡한 우리 국가의 안보와 또 외교와 그리고 수출의 문제가 러시아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쇼핑을 하는 김건희 여사를 보면서 와, 해외 순방에서 진짜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도 정신을 아예 안 차리고 있구나, 듣지 않는구나. 이 사람들은 해도 너무하네. 그래서 이거 따져보라고 하면 또 원래 주특기가 고발하고 폭로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또 서울경찰청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응대를 하면 더 큰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대응을 안 하겠다 이렇게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쟁이 된 사안이니까 해명하지 않겠다, 설명하지 않겠다라는 정부가 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까? 아니 그래서 얼마나 선택적으로 표현하고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정말 억압을 하는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수해 현장에 가서 대통령이 보여주는 저런 당당한 표현, 인상 그리고 상대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는 저런 모습 이제 다 봤습니다. 1년 전까지는 1년 동안은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겠지, 문제가 있지만 이해를 했지.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바뀐 것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더 세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를 갈라치게 하고 있어요. 갈등 부추겨요.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좌파가 됐고요.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민주당 골수 또는 종북 또는 선동꾼 또는 괴담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이기는 몰상식은 없습니다. 염치를 이기는 몰염치도 없고요. 양심을 이기는 비양심도 없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증명해왔고요. 또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의 1년의 정권과 집권 여당의 행위는 상식인지 염치인지 또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저는 평가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인물만 모를 뿐이지 제가 보는 이 상식의 눈으로는 그들도 이제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지지를 받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2024년 4월은
그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 걱정과 그리고 불안과 그리고 정말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다들 고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은 이렇게 쓰러진 적도 없고요. 또 쓰러지게 하는 그 무도한 세력이 있다고 하면 다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서 어떻게 옥체를 보존하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하나는 행사할 것인지 행사할 자신이 있다면 옆 사람과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요. 손을 잡아서 행사해야 되고 그래서 또 여력이 있으면 또다시 손을 뻗어서 누군가와 함께 손을 잡아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저녁에는 전계완이라는 완이 이장과 박영식이라는 식이 청년 회장이 그래도 대한민국을 올바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실시간으로 만나면서 대화 소통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오늘 저녁은 조금 행복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예. 저희가 이제 1년이 되어가는 기간 동안 이제 43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스픽스를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한 사람의 스픽스가 되실 시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정부가요. 여론전 제가 아까 사과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잖아요. 그거를 뒷받침하는 좋은 배경 중에 하나는 자유총연맹이 지금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우파 유튜버들 예전에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에 초청했던 유튜버들 다수에게 보조금을 이제 뭐 살포라는 표현이 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만 들으려고 국가의 예산까지 써가면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의 스픽스가 왜 되어달라는 부탁을 왜 드리냐면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스픽스가 돼서 어떠한 정보라도 좋고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으니 팩트 체크만 다 된 사안이라면 이 정부에게 회초리가 때려질 수 있는 내용이라면 친구에게, 가족에게, 지인에게, 페이스북으로, SNS, 유튜버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스픽스, 말을 뱉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일이 주장을 해주셔야 이 정부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 됩니다. 지금 엄청난 위기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될 예정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사직생 생직색의 각오로 맞서 싸우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와 지금 각을 세워놨죠. 나토 맨날 가죠. 이 나라는 지금 외교도 실종됐고요. 수해도 지금 막지 못하는 정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 사람의 스픽스가 되어달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댓글이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꼭 소개해드리고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와 같은 성원과 격려와 표현을 해주신 거 제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자 이수빈님, 이장님 화이팅 하세요. 아르나님 감사합니다. 스픽스 흥해라. 그리고 기무님 하여튼 김선생님 일본에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권순아님 윤석열 임기 채우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50년 후퇴합니다. 저공비행님 헌법의 대통령의 권한을 부인과 분할해서 행사하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라냐님 완이시기 고맙습니다. 아로시케님 자 감사합니다. 스피카님 고맙고요. 가축사랑님 주순도님 조시아님 정진효님 세렝게티님 엉컹규님 저공비행님 바보치로님 상식정어리떼님 참행복님 하나님 그리고 스피카님 김한님 그리고 하여튼 소리 지르러 이렇게 해서 업소님 얼업소님 아르다님 하계장뜨님 그리고 묵주기도님 동쪽바다 독도님 그리고 비봉사님 아이고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고 상식정어리떼님 그리고 WJROH님은 마지막에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피와 같은 슈퍼챗은 오늘 모두
이재민의 수해 현장에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일일이 제가 다 읽어내지는 못하겠는데요. 김타원님이 저희 심정을 그대로 읽어주셨습니다. 김타원님, 이장님 발음이 안 됩니다. 이장님 숨 넘어가겠네 하셨는데, 자, 그런 마음이고요. 자, 하이트 투어님, 김한정님, 독일 이모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참 행복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모두 마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희들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